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대응에 대노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와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정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거 조선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오신 거 아닌가 오랜만에 싶습니다. 왔어요. 조선 스튜디오가 안 불러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이제 재보궐선거 때 국회 입성하시고 네. 그리고 그렇죠, 계속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변인으로 예. 또 한 서너 달 지금 일하고 예, 계신데 예. 어떻게 하실만 하십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힘드시죠. 배 부장님 아시지만 네. 옛날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청와대 네, 마지막 부분 머리 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때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대변인 맡고 나서부터 한 석 달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네. 하루도 못 쉬었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이제 평소에 저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기름기가 좀 많이 빠졌다 피곤해 보인다 이러는데 진짜 피곤해요. 아이고, 고생 그럼. 많으시군요. 머리도 좀 휘끗 네, 머리는- 많이 해지고 이거는 저기 좋지 않은 머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네. 하여튼 뭐 워낙 현안들이 많고 네. 또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뭐 이태원 참사 얘기를 좀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지난번 회의 때, 대책회의 때 경찰을 면제해 두고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네.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사실 일반 국민이 봐도 그때 당시에 경찰은 실무진부터 네. 맨 위에까지 뭔가 전체 시스템이 그냥 정지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좀 느낌을 주는데 도대체 경찰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경찰 시스템 뭐가 잘못됐어요? 다 잘못됐지 처음부터 네. 끝까지.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네. 첫째 하나 정상적인 준비를 했는가. 네. 그다음에 사고가 생겼을 때 당시에 대응이 제대로 됐나. 네. 아니면 이후에 보고나 정리체가 제대로 됐나. 네. 이런 거 보면은 그 정상적인 경찰 업무를 봤을 때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청장, 서울청장, 특히 용산서장 같은 네. 경우는 과연 그 직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게 무슨 현안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엄중한 상황에 생떼 같은 애들 그 많은 애들을 보내고 난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제대로 된 보고가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렇죠. 무슨 소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어젯밤에 이렇게 해야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그래 10시 반 보고받고 10시 45분 모이고 뭐 이런 걸로 보여요. 그렇죠. 네. 완전히 거짓말. 거기다가 삭제까지. 네. 뭐 대통령 그 화면 뭐 비공개 회의 장면 봤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제 경우라면 막 팔짝팔짝 뛰었어도 부족할 네. 그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이 사안에 대해서 애도하고 네. 이 건 유사한 건이 또 발생하지 않는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과는 별도로 네. 네. 오늘 이렇게 있었던 경찰의 건에 대해서는 저는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야 예. 그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라도 다 밝혀져야 국민들이 그나마 뭐라도 좀 의심이 없는 거고 떠나간 애들이 네.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그리고 윤희군 경찰청장보다 먼저 사고 소식을 알았다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윤희군 청장에 대한 어떤 왕따설, 음모론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모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경찰이 과거 정부에서 오면서 검수완박이라는 우리 시대의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오면서 안에서 과연 검찰이 새로 변화된 정부, 정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부들 아니면 일부 불순한 네. 이 구성원들이 있는가라는 네. 거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일차적으로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뭔가 해하기 위해서 안에서 그런
보고 체계를 엉망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네. 의심도 당연히 나올 정도로 예. 지금 상황이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뭐 꼭 이 음모를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럴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네,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책임을 네. 누구한테까지 지어야 되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인데 예. 그래서 지금 실무진들, 그러니까 뭐 서장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이 상황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럼 이게 이제 서울청장, 경찰청장, 해안부 장관 어디까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앞서 이제 저보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라고 소개시켜 주셨으니까 그 정정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계급장 떼고 아 떼고 그냥 개인 점모 네. 의원으로서 점호 의원. 예. 보통의 경우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고 혹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장관이 정치적으로 아니 제도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장관 그냥 놔두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장관이 이 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누구든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그렇죠. 기성세도 모두 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먼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는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까지 저는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되고 읍창마속의 마음으로 예. 이 건을 네.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뭐 실무진 아니면 서울청장, 경찰청장 선이 아니라 장관도 네. 그리고 어제 뭐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청와대도 뭔가 용산 대통령실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그 안에도 다시 정비해보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 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대통령이 이 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국민들이 원한다면 아니면 이 건을 수습하는데 필요하다면 장관보다도 더 윗선까지도 뭐 필요하다면 해야 네. 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리고 그 안에 행안 장관은 안타깝지만 저는 네. 뭐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두 번째는 뭐 여러 번 그 종교 행사 같은 데 가시면서 사과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제는 이제 회의석상에서도 그렇죠, 사과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해야 그러니까 된다. 그 공식적인 사과의 장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그 포멀하게 네. 안타까운 마음 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조사해서 바로 네. 된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국민들한테 좀 주셔야 아. 그게 수습해 나가는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고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과감한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네. 자, 대통령께서는 보고를 받았어. 네. 근데 이 안에 경찰에서 실무선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소방청에서 실무선으로 올라가거나 네. 하는 과정에 용산을 거쳤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한테 갔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다시 그럼 경찰로 가는 피드백이 없었어요. 없죠. 용산서장이 뭐 전화를 안 받은 건은 하나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꼭 용산서장한테만 할 건 아니잖아요. 네. 경찰청장한테 할 수도 있고 네. 서울청장한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는 잘 돌아갔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든 네. 아무도 이 건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얘기를 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이태원 참사건을 이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얘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 강승규 사회수석한테 메모를 적었는데 거기에 웃기고 있네. 예. 이렇게 적혀서 그게 또 찍혔어요, 또 하필. 그러니까 또 지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또 알려져 가지고 김은혜 수석이 사과하고 퇴장까지 당하는 이런 예. 일이 생겼는데 아니 물론 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긴 하지만 아니 굳이 그 운영이 국회에서 그걸 써야 됐는지 네. 이것도 좀 너무 경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전부터 좀 그 전부터 됐겠다. 경고도 네, 뭐 이런 받았다면서요. 이야기를 그래서 예. 경솔이라고 우리 배부장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뭔가 이렇게 나사가 좀 빠져 있는 맞았다.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두 분이 공교롭게 또 전직 의원이에요.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뭐 제가 민주당 의원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운영에서 물어보는 게 본인들이 그 준비했던 거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좀 정확하게 지적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도
좀 참아야지. 그리고 네. 모든 게 1부터 끝까지가 준비된 상황에서 네. 조심하는 상황에서 가야 되잖아.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그런 상황으로 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써서 그걸 노출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는 그저께인가요? 우리 네. 저 민주당 뭐 문모 의원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아이들 사진하고 뭐 이름을 그렇죠. 어떻게 유가족을 네. 어떤 식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네. 뭘 어떻게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네.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이건 뭐야 정말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제가 앞서 뭐 비록 더 공식적으로 사과 네.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사과를 몇 차례 한 이 네. 상황에 과연 그럼 대통령실은 이걸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라는 네. 국민적 시각에도 잘못된 사인을 주고 그렇죠. 저는 그렇죠. 100번 1000번이고 사과해야 돼도 그 건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좀 하고 네. 전체적으로 대통령실도 이 건에 대해서 혹은 보통상의 경우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뭐가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재정비 좀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쉽습니다. 정치인들이고 아니면은 뭐 공직자들 간에 지금 전에도 보면 대통령의 그 내부 총질 그 문자가 예. 권성동 원내대표 통해서 유출되는 건 얼마나 큰 내용을 겪었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도 또 정지석 비대위원장도 또 전에 뭘 보다가 또 이것도 또 맞아요. 공개되고 정말 조심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조심들을 안 하는지 좀 저도 납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생각이 잘못됐던 거 다 됐다거나 아니면 네. 뭔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조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뭔가 흐트러진 마음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아쉬운 네. 대목이었어요.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 네. 예. 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보면 민주당 쪽이 자꾸 이제 촛불 집회의 배후로 지목되고 걸핏하면 윤석열 퇴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계속 정치적 흠집 내기,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 뭐 이런 쪽에 자꾸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를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 제가 볼 때는 실체가 있다고. 제가 있다. 네, 굉장히 과한 얘기일 수 네. 있지만은 그 제가 저런 프로그램 요새 좋아해요. 네. 그 다큐멘터리 그 동물의 왕국 아, 유해 프로그램. 네. 그 보면은 그 사자와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법이 틀려요. 아, 사자는 예. 단번에 해서 목을 딱 물어서 그죠. 제압을 해요. 그렇죠. 사냥감을. 네. 근데 하이에나는 여러 마리가 붙어가지고 조금씩 상처를 주면서 결국에는 사냥감이 털썩 주저앉게끔 만들어요. 아,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건을 가지고 뭐 대통령 퇴진을 최종적으로 목적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기회가 달 때마다 대통령을 퇴진을 자꾸 연상시키고 탄핵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리더십을 자꾸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조금씩 상처를 줘서 하이에나식 사냥을 하고 네, 있는 거다. 네, 네. 아, 뭐 대범하게 사자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좀 이게 비겁한 방식이네요. 좀. 민주당뿐만 아니라 네. 저는 그 지금 이 정부에 반하고 있는 네. 여러 세력들이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나쁘다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그렇죠. 느껴요. 그러니까 뭐 네.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네. 거고 네. 결국엔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보는 건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 정치적 목적과 또다시 권력을 되찾아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지난 5년 봤잖아요. 그렇죠. 뭐 탈원전이고 뭐 한다고 그렇죠. 했지만 네. 결국에는 자기들 이것저것 뭐 먹고 살기 위한 그렇죠. 이익 태양광을 생태계 먹고 만든 살고, 거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향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네. 촛불 자꾸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촛불 너무 자기들 편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촛불이 그러니까요.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요. 이런 잘못.
국민들이 들었던 그때 촛불은 정말 국가가 잘못 가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당시에 있었던 여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했던 회초리였지. 그게 네. 내 편의 세력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얘기 안 한다고 마치 그게 다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지금 국가의 근본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보면 이런 집회에 그러니까 친야 성향의 조직,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도 들어와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인사들도 들어와 있는 그런 이심 뭐 민심 이런 조직들이 버스로 사람들 동원해서 촛불 집회에 사람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이제 뭐 의혹까지 좀 제기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 주위에서 계속 펌프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정식으로 꺼냈는데 참사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공개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어제 얘기 나온 거는 의원과 당직자사 요구한 건데 이번엔 아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그 진성준 의원은 아예 대통령실 그 어제 운영위에서 아니 뭐 고성을 계속 질렀어. 왜 공개 안 하냐고 막 그러는데 아니 유가족들이 공개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왜 공개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유가족들이 제가 볼 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 단초들이 좀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오늘 그렇게 대표가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엊그저께 모 의원이 네. 또 그렇죠. 텔레그램 방에서 얘기를 예. 해요. 이거의 출처는 민주연구원이라는 당의 그렇죠. 공식 기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이게 연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연결돼 있는 거 그렇죠. 이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 맞아요. 네. 알 수 없는 이만큼 있는데 그 알 수 없는 이만큼 좀 드러내고 얘기해라. 네. 라고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야 진상이 나오는 거고 과연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난 2주간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서 애도를 했는지 아니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이 건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2의 세월호 만들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걸로밖에 들어요, 지금.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데 지금 그래서 생떼 같은 애들 보내고 나서 걔들 사진하고 이름 다 내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또 세월호 추모공간 추모공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저것도 하잖아요. 유가족을 어떤 식으로든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라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유가족 설득해서 뭐 하려고? 그다음에 또 진상규명하자고 또 이만큼 안 들고 그렇죠. 그 양반들 또 맨날 토요일마다 불러내려서 또 그 촛불 안타까운 집회한다 애들 그럴 또 거고. 마음속에 있는 거 막 꺼내서 얘기하게 만들고 저 하늘에 가 있는 애들 또 불러내서 뭐 이런 것들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 문 대통령이 전에 거기 팽목한 거 같고 고맙다? 애들 죽었는데 고맙다. 말이 돼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왜 고맙다가 들어가야 되는지. 글쎄 말이에요. 아직 문재인 전 대통령 이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죠. 통상계는 일사천리로 보내버리는데 그분은 불리하면 말 안 하고 그냥 숨어버리죠. 숨어버려요.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네, 방금 또 풍산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키우던 풍산개를 2마리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파양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풍산개입니다. 그 이유가 월 250만 원 정도 비용 지원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첫째는 그 풍산계 관련해서 뭐 우리 조선일보도 TV조선도 많이 네. 썼습니다만 자료 화면이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공개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엄청 그 하얀 풍산계를 사랑해요. 정말 심지어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첫째 보니까 사랑하지 않았어요. 네. 두 번째는 평화의 길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내가 250만 원 쓰는 것보다는 더 가벼운 일이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이렇게 하루 만에 훅 던져버릴 정도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250만 원이 귀중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절차를 이렇게 좀 봤더니 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네. 자기들 참모들끼리 네. 합의해서 협약서를 적어놓고 그렇죠. 250만 원씩 지급전에 주는 걸로. 그래놓고 와서는 이거 통과시켜라라고 하는 건데 네. 250만 원의 구성비를 보면 네. 네. 거기서 속이 다 나와요. 뭐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항변은 합니다만은 네. 사료값이나 뭐 이런 거는
5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사료값 35만 원, 그다음에 의료비 15만 원. 결국에는 200만 원의 인건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육사가 필요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에 이제 우리 그 강아지들, 네. 개들 같이 고양이들 하면은 내가 직접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고 뭐 공원 가서 잘못된 배변 같은 것도 네. 내가 처리하고 목욕도 내가 시켜주고 끌어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정이 드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를 키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우리 그 많은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쇼를 위해서 그냥 썼던 소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풍산개가 그러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네. 아니, 애완견을 사육사를 둬서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저는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다 확인되지 않고 저 혼자 개인 생각입니다만 전직 대통령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비서관이 3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아마 저 도와주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 과거에 같이 일했던 참모들도 매일 전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찾아뵙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그 개를 풍산개를 관리하기 위한 사육사가 필요했던 건지 아니면 사육사라는 명분으로 어떤 또 다른 가사도우미를 쓰려고 했던 건지 글쎄요.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또 거기에 더 생각이 있지 않나 싶고 네. 비서관 3명뿐만 아니라 그 아직도 경호처에 파견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경호원들이 꽤 많죠. 제가 옛날에 저기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데리고 있던 개를 사제에 데리고 왔을 때 그 개들 주로 많이 케어하는 것들 거기 있는 경호 직원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인력들이 많으니까 네네. 뭐 때 돼서 밥 주고 물도 주고 뭐 네. 산책시키고 하는 거기도 많이 해요. 그렇죠. 따로 그 풍산개 2-3마리를 위한 사육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조그만 강아지 하나 있습니다만은 네. 이게 정말 강아지 개를 사랑했다면 네.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250만 원 아니라 2,500만이 들어도 내가 여지껏 품에 안고 키웠던 네. 애들인데 네. 저걸 저렇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뭐 대통령 이전에 정의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게 있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청와대 때 그냥 그 청와대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예. 문 대통령이 이 사진 찍고 비디오 돌아갈 때는 풍산개를 예뻐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예뻐했던 거는 또 다른 풍산개 잡종인데 마루라는 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양산에서부터 오래 키운 건데 그 개랑 주로 산책을 하고 등산을 가고 그랬지 풍산개를 데리고 산책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풍산개는 그냥 쇼잉이었던 거죠. 쇼잉 약간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루가 좀 그 나이가 들고 나서는 할 수 없이 톨이라는 입양견을 데리고 있었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뭐 토리도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선전용으로 많이 쓰셨죠. 뭐 세계 최초의 무슨 뭐죠? 그 입양한 그 퍼스트 도그다. 막 이렇게 해서. 그랬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애완동물을 상당히 어떤 본인의 선전용으로 많이 쓰시긴 하는데 정말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당히 의문이 확인이 가는. 되는 부분이고 철칙은 있으시네요. 그래도 어떤 거죠? 내 편만 챙긴다. 내 편만 챙기니까 내가 그 처음 입양했던 그 개만 좋아하는 거고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는 네. 이렇게 내버려두는 재임 기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편만 그리고 아마 이 풍산개를 정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이 청와대 데리고 있었던 거는 역시 김정은 답방을 기다렸던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김정은이 오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많이 컸고 네. 또 새끼까지 낳았고 네. 뭐 이게 뭐 남북 평화의 상징이었고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엔 돌아오는 거는 탄도 미사일밖에 없었던 없었으니 거니까 이제는 뭐 지금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냥 용도 폐기가 된 거죠. 풍산개도. 아마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저희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게 그죠?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예. 네, 넋두리 하듯이 얘기한 네. 거예요.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이제 정치권의 반응도 좀 살펴보면은 이제 권성동 의원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어떤 공방을 좀 벌였는데 윤건영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은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다.
뭐 겉으로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 해놓고 속으로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이다. 뭐 이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죠. 아까 네.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풍산개를 데려다 키우는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인 문제가 없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원금에 걸려 있는 문제예요. 아. 그리고 그 호탕하게라고 뭐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는데 그 개도 생물이잖아요. 감정이라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내가 키웠던 견주가 바뀌는 상황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걔가 받을 그 충격 같은 거 그러면 키우던 사람이 키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뭐 저렇게 돌려 얘기해봐야 결국엔 250만 원 때문에 그 걔들 던졌다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아, 사실 그때 이제 두 분이 이제 대선 끝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개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데려다 키울까 하니까 윤 대통령은 당연히 키우신 분이 키우셔야죠. 그럼 그러지. 아니, 그거 놔두고 가세요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그리고 그때 이미 인전 협의하면서 내부적으로 다 저 협약서까지 썼다며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기록반들하고 그래서 얘기 다 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빠진 건 25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다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200만 원 사육사 비용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꽤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왜 필요하냐. 이해가 못.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개 건사하는데 인력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대부분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직접 끌어안고 있으려고 하지 그걸 누구 맡기려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따로 그거를 뭐 필요해서 인력이 필요하다. 저는 다른 인력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렇게 유추가 돼.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연연해 하시지 않을 텐데. 네, 그렇군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계속하기 좀스럽고 민망하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핫한 일들인데 지금 뭐 이 대장동 사건이 또 이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검찰이 민주당사 그리고 국회 본관에 있는 이 정진상 정무실장의 사무실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 막고 있고 그렇죠. 국회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뭐 대장동 이제 김용 부원장이 이제 그 구속됐고 이제 가장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실장까지 이제 완전 피의자로 완전 수사 대상이 확정이 된 건데 오늘 우리 대변인님 논평을 보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 야, 이게 어떻게 돼갈까요, 이게 지금? 저는 이거는 그냥 지켜보면 될 문제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얘기할 때가 이제 네. 새록새록 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구속이 됐을 때 그랬잖아요. 최소 뭐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할 측근이라고 네. 얘기하죠. 네. 그 김용 정진상 오른팔 왼팔이 인전 문제가 그렇죠. 생기고 있는 네. 거고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도 네. 뭐 굉장히 많은 건이 있어요. 2014년부터 해서 그렇죠. 무슨 뭐 당시에 있었던 지방선거 시장선거 네. 자금 이후에 무슨 명절 떡값 네, 네. 뭐 이후에 뭐 거의 매일 했다는 무슨 술값 술자리. 뭐 네. 네. 이후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대선 대선 자금까지 경선 나오고 자금까지.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무슨 700억 중에 428억인지 그래. 뭐 대장동 이익금이 또 네. 드러나고요. 이제 큰 저수지가 하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쪽 가갖고는 또 뭐가 있어요. 화천대유 1호에 대한 뭐 문제가 또 있죠. 네. 이 건하고는 별건입니다만 오늘 아침 보면 또 여기 그 아태협이라는 뭐 네, 북한 그렇죠. 또 뭐 문제가 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이게 지금은 다 이렇게 산계에 있는 거지만 근데 한 군데 한 저주수지에서 나오는 샘물일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대선 끝나자마자 갑자기 보궐선거 저랑 같은 날 선거했어요. 네. 보궐선거 나오고 갑자기 네. 대표 나오고 이런 한 이유가 방탄이 아니라면 네.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수권 정당으로 키우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얘기해야지. 그렇죠. 얘기해야죠. 그 중간에 뭐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뭘 그렇죠. 어떻게 하고 네. 옛날에는 그래서 공직자가 수사를 받으러 가는 일만 생겨도 그 공직을 사퇴하고 가라고 네,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뭐 기소를 당해도 그냥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그렇죠. 만들어버리고 글쎄요. 인전
저는 민주당에 있는 구성원들이 판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잘못하면 대선 자금으로 국고로부터 반환받은 400억 그죠. 이상 그거 다 다 토해내야 반환해야 되는 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대표로 뽑아서 민주당을 이끌게 한 그 많은 선택들의 결과가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가고 그렇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잠깐 한번 돌아봐요. 저도 이렇게 쭉 보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에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네. 민주당 내부 경선 맞아요, 과정에서 나온 맞아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네, 네. 거기서 불거졌던 얘기인데 국민들이 막 경천동지할 만한 상황들이 생기고 뭐 몇천억이 몇천억 세보셨어요? 나 보지도 몇천 원은 세봤습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뭐 그런 네. 돈들이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더니 뭐가 어떻게 생각지도 못하는 기상천외한 방법들 뭐 성남 FC로부터 무슨 후원 그러니까요. 광고고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사실관계가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네. 대장동 그분의 실체인데 지금 김만배한테서 측근 3인방이 428원 지분을 받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보도 내용이에요. 그렇죠. 핵심.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재명 측이다. 그래서 근데 이재명의 자 왼팔 김용, 오른팔 정진상, 그리고 꼬리 유동규 다 나오고 몸통 하나 남았어요 지금. 근데 그 몸통 빼고 나머지 셋이 몸통을 빼고 몸통이 모르게 그 돈을 다 받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맞잖아요.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 정진상, 유동규 그쪽이 한 지분의 반을 갖고 있었다. 네. 이게 한 1년 전쯤인가요? 최초의 이 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죠. 김만배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분. 그분하고 예, 비슷해지는 것 이거 같아요.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근데 그분이 뭐 그때 유동규다, 뭐 딴 그랬었어요. 사람이다, 뭐 말이 많았죠. 그게 인전 이렇게 쭉 해서 드러나오고 있는 것 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이 막 온갖 거짓말로 쌓아놨던 네. 둑을 더 이상은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남욱 변호사 그 사람도 재판정에서 얘기했어요. 그분은 바로 이재명 측을 얘기한다. 근데 재밌는 거는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네, 그 심지어는 저 자살을 기도했다고도 하고 네, 뭐 핸드폰도 던졌다고 네. 하는 그 유동규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장비 같았던 네, 유동규 장비 같은 유동규. 그 오랫동안 버텨왔던 네. 유동규 그 양반이 이전 진실을 얘기할 그렇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의리 없는 인간들. 남욱 네. 변호사도 얘기한 그게 딱 의리 없는 네. 그동안은 형제처럼 하고 그렇죠. 지냈던 그 많은 술자리를 통해서 네. 형 동생 했던 그렇죠. 사람들한테 도원결의했다는. 네. 배신을 느끼니까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던 아직 잔가지잖아요. 아직은 잔가지. 그렇죠.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네, 네. 진짜 큰 돌을 던지면 그 어떻게 지장돌 한번 맞아봐라. 그 그렇죠. 큰 돌을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고백 네. 이런 거 이전에 네. 유동규 본부장의 그 큰 돌이 아. 뭔가 이 전체판을 정리해 줄 수 있을 때가 새록새록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심이 있다면 네. 이제는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검찰이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정당하게 집행하고자 하는 공무를 민주당 받아줘야지 왜 그걸 그렇죠. 자꾸 막아요?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유동규 다음으로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도 유동규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심정이. 그래서 나오면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또 다른 돈의 저수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요. 유동규 본부장은 사실은 그 위에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 대장동 관련한 결제와 그 보고 라인을 정리했던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 모양을 만들고 그렇죠. 돈의 디자인한 흐름을 만들고 네. 실제 돈을 또 조성을 하고 했던 거는 이게 또 남욱 변호사죠. 변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올지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직접적인 언급 안 하고 또 다시 촛불을 들여야 하나? 저도 얼핏 기사 봤습니다. 아니 이 갑자기 왜 촛불이 또 왜 나오나? 이걸 뭐 정치 탄압으로 몰고 와서 또 윤석열 퇴진 운동 하시려고 그런 건지.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좀 이태원 사건 아까 저희가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 뭐 이심 민심 얘기 나오고 네. 뭐 했던 것들에
근저에는 네. 이거를 막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좀 돌아가면서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야권을 탄압하고 있고 나를 탄압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순간순간 보면은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단어 딱 등장해요. 네, 뭐 그렇죠. 나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 대답하기 싫은 상황이 오면 특검하자 이렇게 해요. 지금은 또 뭐 대답하기 싫으면 탄압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저 매부장님 현장 취재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요즘 곤란한 경우 있고 많이 그러는데 국회에 계신 기자분들 저한테 엄청 질문 곤란하게 그렇죠. 많이 하거든요. 하죠.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안 하긴 안 그래도 하죠. 네. 쫓아가면서 왜 옛날에 그 무슨 시사 뭐 하는 굉장히 무서운 프로그램들 많았어요. 네, 네, 뭐 네. 기자분 아니고 PD들이 와서 네. 뭐 이랬던 거기는 엘리베이터 갔다 막 들이대고 막 그렇죠, 이랬고요. 네. 그런 거 대답 안 하고 막 도망가는 거 이런 거 다 찍어서 보도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신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그 탐사 보도했던 분들 그분들 좀 활동 좀 해주셔야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그렇죠. 답을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 말이에요. 그분들 어디 갔는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는 대부분 그러면 또 모르는 일이다. 내일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대부분 그래요. 아, 참. 최소한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답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건에 대해서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 그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뚝뚝.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 이렇게 저기 취재한 거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 대답 없이 걸어갔다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좀 아쉬워요.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 나 김영도 정진상도 걔들이 하는 일 나 몰랐어 이럴 것 같아요. 또 조금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좀 지켜보죠 뭐.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여당 내부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당초 올해 말 혹은 이제 내년 초에 당대표 선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 당대표 선거 논의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직은 논의가 깊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뭐 대변인 맡고 힘들다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일기 주호영 비대위원장 시기에 보니까 8월 18일 날 제가 대변인 임명장을 받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가처분이라는 일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일이 지나서 한 2달쯤 지난 줄 알고 네. 저는 저 비대위가 그때 가처분 때문에 잘못되고 네. 이익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나오시잖아요. 네. 예.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한 2달쯤 지난 줄 알았는데 네.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임명장을 받았어요. 그때 그게 9월 14일이야. 네. 한 달도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가처분이라는 폭풍이 안 왔으면 저희가 뭐 정상적으로 해서 연말이나 연초쯤 전당대회 얘기하고 그렇겠죠. 그랬는데 네. 이제 네. 인전 비대위가 뭐 정상 가동되기 시작하는 네. 거고 원내 대표도 그 많은 곡절 속에 네. 조영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이제 오고 있는 거라서 전당대회 시기가 애초보다는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또 근데 연말까지 국회 예산안 법안 처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법정 기한을 저는 이번에 못 지킬 거라고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뭐 하나도 절대 저거를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준 예산이라는 참 극적인 상황까지도 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물리적으로 빨리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죠. 애초에 한번 1월 말 2월 중순까지 얘기했는데 한두 달 정도는 더 늦춰져서 한 3, 늦춰지죠. 4월은 가야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선은 당이 좀 안정이 되고 난 네. 다음에 국회 일도 좀 정리가 되고 당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주자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공식 그 출마 의사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이제 경쟁을 하면서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로 추정이 되면 내년 1월 중순쯤 지나야 예. 뭔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전당대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간다 뭐 이런 아쉬움도 하지만은 그래도 불가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빨리 전당대회에서 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어느덧 이제 2달 남았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이거는 꼭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 그건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요. 네. 국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 그렇죠. 갖고 있는 금융 상황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게 살림살이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래도 재정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계획대로 경제가 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준예산 이런 상황 말고 그렇죠. 정말 그건 많아죠. 그 뭐 국정조사 갖고 시끄럽게 해도 좋고요. 네. 이태원 사건 갖고 뭐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그래도 좋고요. 근데 이 예산만큼은 네. 예산만큼은 시한 내에 좀 처리가 돼서 나머지 이 핏줄이 좀 돌아갈 네.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해병아리 이 0.5 의원으로서 예산만큼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국민들이 니네가 뭐 불가피 정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정쟁을 하든 말든 하여튼 우리 경제 상황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 네. 우리 살림살이 이것만큼은 그냥 지켜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은 지휘관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태원 참사로 참 아직도 이 전국이 혼란스럽긴 합니다. 이 와중에 또 대장동에 큰 파도가 지금 일어서 이재명 대표의 코앞까지 밀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 정쟁이 앞으로 계속 격화될 텐데 그래도 이 경제 살릴 수 있는 민생 예산은 꼭 처리해 달라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네요. 네, 정치펀치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